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테이블 생성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아까 여기 밑에 콘솔에 보시면은, 이제 요 하이버네이트, 그러니까 이 스프링 데이터 JP의 어떤 구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이건 이제 MySQL 쿼리문이죠. 그래서 멤버 테이블을 일단 드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제 그 테이블이 있다면 이제 지우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네, 테이블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여기다가 정해놓은 어떤 형식을 맞춰서. 그래서, 얘는 ID PK 컬럼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롱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MySQL과 빅인트와 이제 매치가 됩니다. 빅인트. 그리고 이제 낱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generated value 이제 요거에 의해서 요 오토 인크리먼트가 정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이메일이라는 컬럼은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멜 케이스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으면요. 이게 이제 DB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언더바가 중간에 붙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뭐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기본 디폴트 옵션으로는 이제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우리가 그 엔티티 그 요소 필드들을 정의를 하면은 컬럼, DB 컬럼으로는 이렇게 언더바가 붙는 형태로 네,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을 줬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추가된 거. 네, 여기 멤버 이메일에다가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붙었죠. 자, 다음 멤버 패스워드, 멤버 패스워드. 네, 그 다음에 멤버 네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컬럼의 크기도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크기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255가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자바 클래스로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형식에 맞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요 클래스들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오더라도 자바 클래스는 크게 바뀔 게 없다라는 거. 그 대신 알아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갈아 끼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맞는 쿼리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걸 잘 쓰면은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다들 만족도도 되게 높고 뭐 많이들 배우려고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깊게 배우시려면 네. 더 많이 이제 찾아보시고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제 리파지토리로 넘기고 리파지토리에서는 이제 DB로 작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서비스 클래스 그 리파지토리 클래스를 여기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이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는 거죠. 네. 상속을 받는데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정해주는 규칙이 있는데 이제 요 첫 번째 인자는 이제 어떤 엔티티 클래스를 이제 다룰 것이냐. 그 엔티티 클래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멤버 엔티티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여기 멤버 엔티티라고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자는 뭐냐면 이 엔티티 클래스의 PK가 어떤 타입인지. 그러니까 즉 id라는 요 어노테이션을 붙인 그 컬럼의 타입이 뭐냐 그 타입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멤버 엔티티, 콤마로 이렇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리파지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뭔가 이제 작업을 해주는 이제 가장 최종 최종 뭐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파지토리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DB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엔티티 객체로 넘겨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회원가입하기 위한 정보를 DTO 객체로 받아왔죠.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로 DTO 객체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세이브 메서드는 DTO 객체를 받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어, 리파지토리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네, 리파지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JPA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뭐냐? 엔티티 객체를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ETO 객체를 엔티티 객체로 변환하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DTO를 엔티티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서비스 클래스에서 별도의 메서드를 하나 두고 바꾸는 방법도 있고, 요 엔티티 클래스에다가 그 변환하는 이제 뭐 보통 팩토리 메서드라고 하죠. 이제 그 메서드를 두고 하는 방식을 이제 쓰고, 뭐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 뭐 또 변환하는 방식을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빌더 패턴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일반 메서드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요즘은 많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써보니까 가장 이 방식이 이제 그래도 좀 뭐랄까 눈에 잘 보인다고 할까요? 네. 폴릭, 스태틱, 네. 이런 형태의 메서드를 하나 정의해. 그러니까 이제 그 엔티티 객체를 뭐 객체로 만들어서 호출하는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이제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자동 완성이 잘 제공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시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이제 어 여기는 엔티티 객체 이름 점 이제 그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이고, 넘겨주는 매개 변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DTO에 담긴 걸 엔티티 객체로 넘기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담기는 값은 DTO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네. 요게 이제 이 인텔리제이를 쓰다 보면은 되게 너무 자동 완성을 잘해주니까 편해서 뭐 그냥 엔터를 치면은 뭐 대부분 잘 만들어는 줍니다만, 네, 잘 보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서, 네, 여기가 다 멤버 엔티티가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다 DTO가 맞는지, 그리고 요게 다 각각 요거랑 같은 게 오고 있는지 요걸 잘 보면서 네,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뭐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DB를 봤는데 값이 생각했던 값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DTO로 엔티티로 변환을 합니다. 어떻게 변환을 하는 이제 엔티티 클래스의 이 메서드 to member entity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매개 변수는 member DTO를 넘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호출을 해서 우리가 그 변환된 엔티티 객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Alt 엔터를 치면은 네, 이렇게 좌변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또 좋은 단축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파지토리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한다. 네, 멤버 리파지토리의 세이브. 네, 참고로 이 save라는 요 리파지토리의 save라는 메서드는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 JP가 제공해주는 네,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게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서드 이름을 그냥 save로 계속 썼던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join이나 뭐, 뭐 new member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메서드 이름은 자 하셔도 되는데 요 메서드 이름은 반드시 세이브밖에 안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중간에 뭐가 뭐 제가 조금 타이핑을 조금 빨리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네, 좀 잠시 중간중간 멈추셔서 네,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기세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만 들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AA 정보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 자, 그런 다음에 DB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입한 요 제가 지금 이제 입력했던 요 정보들이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요 save라는 메서드 호출을 함으로 인해서 네, 스프링 데이터 JPA가 이 쿼리를 만들어 준 거죠. 네, 인서트 쿼리를. 이렇게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참 네, 낯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세이브에서 입력한 값이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서비스로 넘겼고 그러면 서비스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했죠. DTO 객체를 엔티티 객체로 변환을 해서 엔티티 객체를 레파지토리에 세이브 메소드로 넘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JPA를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기 위해서는 엔티티 객체를 넘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제 DTO 객체를 엔티티로 변환하고 엔티티 객체를 다시 DTO로 변환 이제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만 좀 잘 생각을 하면은 훨씬 스프링 데이터 JPA를 썼을 때 네, 뭐 장점은 많습니다. 근데 뭐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제 요 쿼리를 보시면서 아, 이게 실제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된 건가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보면서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회원가입까지 해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자,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 네,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네, 로그인 처리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